동네 형님, 그렇다면 국내 유일한 루이스 전공자인 박성일 씨는 자신의 논문이자 책인 본향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루이스를 플라톤주의자는 아니라고 보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런가요? 국내 유일한 루이스 전공자다. 그렇군요. 박성일 씨를 근데 제가 잘 모르네요. 이 부분은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예, 하여튼 저는 지금 아, 박성일 씨를 잘 알지는 못하고요. 본향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루이스를 플라톤주의자가 아니라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음, 왜 그랬는지를 듣고 싶기는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플라톤주의자가 아니다. 플라톤주의를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또 달려 있기는 하겠죠. 동네 형님, 정확히는 루이스로 박사학위 받으신 유일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누가 또 박사학위를 줬는지 예, 따라 다르겠죠. 예.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플라톤주의라는 에 대한 개념도 꽤 다르다고 봐요. 예.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는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기독교 변증가인 예,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같은 경우에도 플라톤주의와 기독교를 연결시켜서 보고 싶어 하지 않죠. 그걸 철저히 구분해서 플라톤주의와 기독교가 틀린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통점을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래서 밑에 동네 형님 이야기 먼저 들을게요. 맞습니다. 외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웨스터민스터인가 보군요. 동네 형님이 저도 공통점을 좋아하긴 합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웨스트민스터나 같이 이제 개혁주의 교회 또 장로교회에서는 C.S. 루이스를 좋아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죠. 그게 이제 C.S. 루이스의 매력 같은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신학적 관점인 것 같은데도 C.S. 루이스를 좋아하는 그런 신학 그룹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카톨릭도 C.S. 루이스는 거의 카톨릭이다. 이렇게 보는 개신교로 위장한 카톨릭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개혁주의 사람들, 칼빈주의 사람들 중에서도 C.S. 루이스는 칼빈주의자다. 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면은 있더라고요. 위에 동네 형님, 그러면 루이스 클럽님은 C.S. 루이스의 인식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C.S. 루이스의 인식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C.S. 루이스의 인식론,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적인 인식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플라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변하지 않는 세계, 이데아에 대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세계인 이데아를 인식하는 능력, 그 에피스테메라는 그 인식의 능력이 인간의 이성적 인식 능력 중에 여러 가지 한 4가지로 나누었죠. 최고의 인식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에피스테메를 경험하는 거, 이데아를 경험하는 것은 일종의 신비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면을 C.S. 루이스도 비슷하게 갖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고 일종의 영적인 그런 체험이다라고 생각했다고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이 그런 영적인 인식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즉 객관성이 있고 또 상식적인 그런 면이 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고대인들의 인식론은 상식적 객관주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식론 자체를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인식, 영적 세계를 인식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었다면 데카르트 인식론이란 말 자체가 생겨난 건 이제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데카르트부터라고 저는 봐요. 그런 플라톤주의적인 초월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한 존재론을 거부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안다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도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동네 형님, 상식적 객관주의. 저는 오히려 과학 철학에서 칼 포포가 말한 비판적 합리주의랑 가깝다고 봅니다. 칼 포포의 비판적 합리주의다. 그런가요? 칼 포포가 C.S. 루이스나 플라톤 같은 그런 인식론을 받아들였을까요? 글쎄요, 저한테는 의문이 드네요. 칼 포포는 제가 보기에는 분석 철학자이면서 뭐 데이비드 흉식 분석 철학자이면서 회의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회의주의자들처럼 진리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칼 포포가 하고 싶은 말은 과학적 진리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얻어낼 수는 없고 끝까지 다가가는 것이다. 즉 뭔가를 안다는 것은 그 진리를 향해서 끝없이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는 말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알 수 없다. 회의주의자이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저한테는요.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철학적으로 과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주지만 전체적인 세계관에서는 굉장한 회의주의자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토마스 쿤이 말한 개념하고 더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런가요? 토마스 쿤은 아예 진리라기보다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가 정말 어디에 가까운지 아예 진리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모른다 라는 생각이지 않나요? 그럼 그쵸? 토마스 쿤이 칼 포포보다는 훨씬 더 상대주의자이고 과학적 실제론자가 아닌 그런 면은 있겠지만 글쎄요. 둘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확신하고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그런 상식적인 객관주의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플라톤주의자들하고 비교한다면 토마스 쿤이든 칼 포포든 다 결국은 회의주의자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동네 형님이 네 맞습니다. 저도 한계를 지닌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저는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든지 뭐 철학을 전공했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뭐 제 의견이 이런 부분에서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요. 뭐 굳이 제 의견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이제 물어봐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현대 철학이 갖고 있는 뭐 영미의 분석 철학과 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지역의 이제 대륙의 대륙 철학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대 철학이 갖고 있는 아주 깊은 맹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영미 쪽에서는 논리를 중요시하지만 진리 자체에 대한 회의가 너무 강하고 대륙 쪽에서는 주관적 진리 또는 직관적인 진리, 자신이 깨달은 것이 진리다라는 확신을 굉장히 강조하기는 하지만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아예 논리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두 가지가 논리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같이 갖기 어려운 그런 면이 이제 현대 철학이 갖고 있는 좀 맹점이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전통적인 고대 사람들의 사고, 플라톤주의적인 뭐 소크라테스주의인 거죠.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운 플라톤주의적인 사고가 훨씬 더 기독교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사고와 훨씬 더 닮아 있고 공통적이다. 그렇게 보네요. 그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게 현대인들에게도 훨씬 좋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적인 사고가 기독교의 사고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저는요.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고 하면서부터 철학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할 때 세상과 철학, 세상의 진리, 뭐 실제 진리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걸 알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철학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뭐 있겠죠. 그런 시기에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망한 것은 플라톤주의 때문이다. 그래서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현실을 철저히 부정했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그런 줄 알고 플라톤주의를 굉장히 미워했던 적이 꽤 오랫동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섣부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왜 문제였는지 오히려 지금은 그걸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솔직히 뭐 방성일 씨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C.S. 루이스를 전공하고 나서 C.S. 루이스를 통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서 C.S. 루이스는 플라톤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그런 그런 생각의 결과가 나왔을까 이렇게 느낌이 드는 그런 주장이긴 하네요. 동네 형님, 제가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주장한 이유는 비판적 합리주의, C.S. 루이스 as Philosophy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로즈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는 주장을 했었는데, C.S. 루이스 as Philosophy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로즈마라는 사람이 비판적 합리주의, 위에서 칼 포포의 철학을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하셨는데 C.S. 루이스가 그렇다. 그런 식의 생각,
데이빗 로즈마라는 사람에게서 배웠다. 저도 되게 동의했던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비판적 합리주의의 기본 태도는 합리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비판적 합리주의는 미신이나 맹신으로 빠질 수 있는 초월과 의심 그 자체만 추구하는 회의 사이에서 객관성과 상식, 직관의 부분을 인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 제가 알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인들이 이성에 대해서, 합리주의에 대해서 비판할 때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오류라고 봐요. 저는요. 이런 데이빗 로즈마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이분이 비판하는 합리주의는 계몽주의적 합리주의라고 봐요. 계몽주의 자체가 합리성이라는 뜻, 이성이라는 뜻을 플라톤주의적인 전통적인 생각에서부터 완전히 바꾸어 놓은, 즉 전통적으로는 인간에게는 합리성이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것도 합리성의 결과다라고 본다면 계몽주의가 그걸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런 생각들은 과거에 뭐라고 할까요? 전통적이지만 원시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은 그런 영적 세계라든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직관으로 파악해내는 그런 세계들은 불가능하다. 그건 합리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계몽주의가 주장하는, 계몽주의가 정한 합리주의. 그게 이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합리성을 이해하는 대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허수아비치기라고 봐요. 합리성은 계몽주의자들이 합리주의자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몽주의자들은 합리주의자라기보다는 합리성이란 말을 뒤틀어 버린 사람들이다. 즉 확실성을 추구할 수 있는, 확실성을 가져다 주는 것만이 합리주의다, 이성주의다라고 생각하는 이성주의에 대한 왜곡을 처음 가져온 사람들이 계몽주의자라고 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왜곡된 이성주의, 왜곡된 합리주의를 비판하는 거, 그것이 이제 C.S. 루이스의 관점이다라고 하면 100% 동의를 하는데,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결론을, 그래서 그걸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전통적인 합리주의다. 또는 오리지널 합리주의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고 봐요, 저는요. 이 부분은 가끔 제 방송에 들어와 주시는 구독자분들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데이빗 로즈마라는 분이 갖고 계신 합리주의, 이성주의의 전제 자체가 계몽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동대형님, 그런 측면에서 비판적 합리주의는 미신이나 맹신으로 빠질 수 있는 초월과 의심 그 자체만 추구하는 회의 사이에서 객관성과 상식, 직관의 부분을 인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직관을 통한 깨달음, 직관을 통한 플라톤주의식으로 얘기하면 이데아적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도 합리성이다. 합리성, 또 이성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플라톤주의인 거죠. 동네형님, 대부분의 학자들이 합리주의라는 말 자체를 계몽주의에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죠.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류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피터 크래프트 같은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식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는 사람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합리주의란 말 자체를 계몽주의와 연결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 말은 틀렸다고 봐요, 저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동양,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그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서양의 합리주의, 합리주의를 받아들인 그 시기가 너무 뒤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종의 역사적인 오류라고 봐요. 말하자면은 기독교 전통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서구 지역에서는 말하자면 계몽주의를 합리주의자라고 한다면 캐톨릭 신학이라든지 동방종교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물론 이제 동방종교 기독교 내에서요. 동방종교회는 처음부터 이성주의보다는 신비주의적인 이성주의 자체를 비판적으로 생각한 면이 있었으니까 조금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캐톨릭 신학자들은 엄청난 강력한 반발을 하겠죠. 동네형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말하자면 이제 계몽주의는 전통적인 합리주의의 개념을 뒤틀은 생각이다. 즉 계몽주의가 말하는 합리주의라는 것은 확실성을 보장하는 그런 생각만 합리주의다. 이렇게 뒤틀었다고 봐요. 합리주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저게 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합리주의를 딱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플라톤주의가 대표적인 합리주의, 이성주의의 적인 사고였죠. 근데 그런 식의 플라톤주의는 말하자면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철학적 스페큘레이션만 양상해낼 뿐이지 어떠한 확실성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식의 체계, 그런 인식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된다. 그게 데카르트의 프로젝트였죠. 그게 계몽주의를 일으킨 거고요. 데카르트는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완벽하게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지식, 거기서 그런 것들만 가지고서 지식의 체계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계몽주의의 시작이라고 봐요. 동네형님, 철학사에서는 대부분 계몽주의를 15세기로 보고 합리주의를 데카르트부터 칸트까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리주의란 초월을 배제한 인간의 인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글쎄요. 철학사를 다루는 사람들마다 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플라톤이 합리주의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이해가 아닐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 플라톤주의를 얼마든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고 봐요. 말하자면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신학이 을 정립을 할 때 플라톤의 사상을 플라톤식 생각을 가져다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서방교회를 이룬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동방교회 사람들이 너무 이성주의적이다, 합리주의적이다 라고 비판을 한 거니까 이미 그런 사람들의 논의 자체가 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동네형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를 동의어로 쓰시는 것 같은데 둘은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이성적이다, 합리주의다라는 말을 동의어로 써야 된다고 봐요. 그거의 차이점을 막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언어에 혼란이 생긴다고 봐요. 이성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이니까.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는 제 생각에는 그건 동의어로 써야지 된다고 봐요. 지금 논의가 잘못되고 있는 건 이즘이라는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것과 이성주의는 다른 것 같아서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그 말
이성주의와 이성적인 것과 이성주의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성적인 것과 이성주의, 그러니까 좋은 이성주의라는 것을 네거티브한 나쁜 의미로 쓰시는 거라면 저는 뭐 좋은 이성주의, 나쁜 이성주의 이렇게 쓰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지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인 것과 이성주의는 다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계몽과 계몽주의는 다른 의미이고 합리성과 합리주의는 다르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계몽과 계몽주의 같은 거죠. 합리성과 합리주의 같은 거라고 봐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요. 동네 형님, 저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처럼 언어를 환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루이스 클럽님이 주장을 하실 때 어떤 언어는 이렇게 쓴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오시니 명확한 개인의 이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을 드리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합리주의, 이성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올바른 합리주의, 제가 생각하는 합리주의는 이성을 올바로 쓰는 행위들을 합리주의라고 봐요. 올바른 이성을 사용하는 모습 이런 것을 합리주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뭐 철학 전공자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 틀린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뭐 충분히 그리고 뭐 제가 이해하는 뭐 많은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도 제 이해가 뭐 꼭 철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이해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네 형님, 올바른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는 문장과 올바른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주의다라는 문장은 동일한 문장이라고 동일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합리주의라고 표현을 할 때 올바른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이성을 사용하는 것과 합리주의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신다면 그때 그 합리주의라는 것은 어떤 네거티브한 진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합리주의라는 이거는 진짜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는 어떤 사조일 뿐이다라는 네거티브한 의미를 담고 계신 거겠죠. 그냥 언어를 그렇게 쓸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따로 합리주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언어의 혼란을 더 많이 갖고 오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데카르트는 합리주의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합리성을 추구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지 합리주의라는 제대로 된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이해하지 않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좀 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당연하게 이해하기 쉬운 면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한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생각이라면 뭐 제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네 형님, 현대학자들이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더 쪼개서 분석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의견이 다르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현대학자들이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는 다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 크래프트 아까 말씀하신 피터 크래프트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계몽주의가 합리주의가 아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한다고 봐요. 왜곡된 합리주의다. 반박이라기보다는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배웠던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죠. 하여튼 뭐, 제 생각하는 바가 이제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고요. 예. 이걸, 동해 형님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사람들의 현대 상황이 그렇다라고 저도 뭐 인정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동해 형님, 짓궂은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짓궂은 질문이셨나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